예.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의학 방송이나 의사분들이나 또는 이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이거. 운동을 하면 오토파지가 활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운동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오토파지는 세포를 재생하는 행위다. 맞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냐? 3번 따라서 운동을 하면 좋은 거다. 이게 병리학적 관점을 가진 병리학적 관점이라고 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절대 다수죠. 거의 뭐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예, 잠시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오토파지가 뭔지 몰라요. 오토파지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제 운동을 하면은 몸이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 세 가지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떠세요? 운동을 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오토파지는 세포를 재생하는 행위고 따라서 운동하면 좋다. 되게 단순하고요.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거 챗GPT에게 물어봐도 얘네들이 예,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운동의 강도가 또는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세포 스트레스가 과도해져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강도로 운동하는 것과 그리고 운동 후에 충분한 회복이 전제되어야 좋다. 자, 요까지.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사람은 피해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예용이고 TV 방송이나 뭐 어디 책이나 어떤 강연이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너가 생각하는 그 적정 강도라는 게 뭐냐? 그럼 다 다를 건데, 나이라든지 어떤 질환이라든지 회복 능력이라든지 수면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여러분들 개개인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적정하게 하면 좋다.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강도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나와요. 자, 볼게요.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 50에서 70% 구간. 몰라, 이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호흡을 할 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볍게 대화는 가능하되 노래는 힘든 정도. 어, 적정한 운동은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 대화를 하는 정도. 숨이 차서 대화가 끊기는 거는 고강도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뭐, 운동하는데 힘이 들어 말을 못해. 고강도예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시간은 시간은요. WHO라는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예, 1시간 요거 한 뭐야? 2시간 반, 1시간 15분, 60분, 60분, 120분. 주예요, 주.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가. 일주일에 2시간 반의 중등도 운동. 이 중등도라는 게 뭐냐? 가볍게 대화는 가능하되 노래가 힘든 정도가 중등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분? 1시간 15분, 75분의 고강도 운동. 이게 WHO 국제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가 아니라 하루 75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 60분? 하루 45분? 이거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동은 이미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아니에요. 고강도, 아주 심각한 고강도 운동이고, 그런 심각한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히려 세포 스트레스가 과도해져서 손상이 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동은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요. 제가 이제 이게 다음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 그리고 신장 투석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중독자 얼굴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이 중독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뭐 특징과 원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얼굴이요. 거의 다 뭐냐면은 뭐냐. 공통점이 에너지 고갈, 모두 ATP 가소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요산이 축적되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장이 나빠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물어보냐면 여기 생기가 없다. 표현이 과학적인 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독소가 축적이 돼서 결국에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마약 중독자, 신장 투석 환자, 도파민 중독자 다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금노화예요, 금노화. 외국의 뭐 유명 배우였던 배우가 마약에 중독됐을 때 어떻습니까? 나이에 비해서 급격하게 노화가 일어나죠. 신장 투석 환자도 급격한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급격한 노화가 일어나요. 그게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이거예요. ATP의 과소비. 그러니까 결국 무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되면은 요산이 많이 생기게 되고 요산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급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결코 건강을 지금 유지하게 하는 그런 운동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편타당하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운동의 상식적으로 나 이 정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지금 뭘로 가냐면 급노화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더 망가뜨리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가 지금 그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걸린대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 마약 중독자 사진, 캠페인 사진이나 신장 투석자 환자들, 그리고 도파민 중독자들 찾아보면 얼굴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모양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급격한 노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 80대 노인 사람 얼굴 있잖아요. 이게 볼이 쑥 꺼지고 눈이 캥하고 있잖아요.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 다들 다 그 얼굴이 나옵니다. 어. 자, 그러면 요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자,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우리가 왜 운동하는 사람들 계속 운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볼게요. 여러분이 몸을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몸을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알아야 될 게 신경피로라는 단어를 얘기하려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몸을 쓴다라는 건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쵸? 보통 우리가 신경은 머리, 그리고 몸은 그냥 몸,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려면요, 신경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이 끊겨 있는 사람이 몸이 움직여요? 병원에 보면은 척추신경이 이게 신경이 끊겨가지고 이게 하반신 불구이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몸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 움직이면 다 움직여져요. 하지만 혼자서 못 움직이죠. 왜? 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 움직이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신경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안 쓰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신경만 쓰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몸을 쓰면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신경 피로도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하는 신경도 써야 되고 몸을 움직이기 위한 신경도 써야 되니까 이게 신경 피로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신경 피로를 더 높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쓸 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 피로가 계속 높아지면은 이거 신경을 쓴다라는 건 결국 ATP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운동할 때 에너지 너무 많이 써.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발달을 하냐?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쓸 때 먹었던 당을 이 포도당을 세 가지 분류로 놔둬요.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바로 뭐야? ATP라는 바로 지금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이게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세 번째로 나중에 쓰려고 비상때 아주 나중에 진짜 위급할 때 쓰려고 아껴놓는 지방이라는 걸로 바꿔놓습니다. 이 결국은 지금 당장 쓸 거냐, 운동할 때 쓸 거냐, 그리고 나중에 쓸 거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형태를 해가지고 그냥 에너지의 포도당을 저장 형태를 바꿔놨을 뿐이지 똑같은 거는 목적은 에너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신경도 써야 되지만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회로를 계속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쵸?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그리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찌꺼기도 더 많아집니다. 그럼 이 찌꺼기를 처리를 하고 신경의 피로도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경에서 반사신경을 통해 가지고요. 중추신경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근육 쪽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반사신경 쪽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예, 이렇게 지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육의 지자체권을 줘가지고요. 여기서 신경회로를 포도당으로 쫙 쓰는 게 아니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여기서 분해해갖고 그냥 그 근육의 움직임만 사용하는 어, 그런 에너지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전체적인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를 낮추는 생존학적 관점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발달하게 되냐? 반사신경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반사신경이 발달되면서 그 반사신경에 써야 되는 글리코겐을 저장하기 위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 커져 있는 근육에 글리코겐을 계속 넣어줌으로써 그쪽에서 반사작동, 근육을 계속 움직이는 역할을 한 걸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고강도의 운동과 또 지속적인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 글리코겐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발달되면은 운동 능력이 높아지고 쉽게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건 뭐냐? 신경 피로도, 중추신경의 신경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이 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진화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끊임없이 몸에다가 스트레스를 계속 줘서 너 이거 글리코겐을 안 만들고 저 근육을 안 만들고 지방 지자체로 이 반사신경 쪽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중추신경이 피곤해서 죽을 거야 라는 계속해서 그런 자극을 준단 말이죠. 이 자극을 뭐라 그러냐면 호르메시스라 그럽니다. 호르메시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은 그 스트레스에 익숙해져서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운동학의 원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만들어진 것만 봤을 때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반사신경이 좋아지니까 나 운동 능력이 좋아져서 아주 운동하기가 최고야라고 하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뭐가 된 거라고? 더 몸을 망가뜨린 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한 건요. 글리코겐이나 근육의 그런 반사신경이 발달된 거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능력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단기간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에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거는 엄청나게 나쁜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된다? 몸을 급노화시키는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한 건 뭐냐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을 하려면 그리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려면은 고강도가 아니라 저강도 운동 또는 중등도의 운동을 적당 시간을 하고 반드시 푹 쉬어줘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충분한 게 뭐냐면 1시간 운동하면은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을 쉬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반을 운동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운동하고 이틀 쉬고 1시간 운동하고 또 이틀 쉬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쉬면서 운동하면 그럼 근육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만들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근육은 탄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몸을 노화시키지 않고 충분히 건강하게 지금의 이 중추신경계를 피곤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자체들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이 없이 잘못된 운동 상식으로 이 정도 운동하는 거는 적당하지라고 생각해서 고강도 운동을 막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남는 건 뭐가 된다? 급속 노화입니다. 신경 피로가 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되게 이건 한심해요. 제 기준에서는 뭐냐. 어떤 분이 의사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단기간에 운동하는데 숨이 찰 때까지 막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렇게 운동하면 좋다. 뭐 이렇게 심폐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몸을 가혹시키는 자해예요, 자해. 그런 죽음의 트라우마를 넣어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게끔 몸이 반응하게 하는 건지, 그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건강한 운동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라는 이 몸을 쓴다라는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몸을 움직인다라는 게 어, 몸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건강하게 잘 같이 함께 같이 갈까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막 몸을 너무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경 피로라는 건 다음번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운동하면 활기가 차고 막 좋다고 할까? 왜 분명히 몸이 안 좋은 건데 라고 할까? 금방 얘기한 겁니다. 자해를 하는 건데 왜 그 자해를 해놓고서는 좋다고 활기차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할까? 예, 그게 뭐냐면 운동하면 뭐가 나옵니까? 도파민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결국 뭐예요? 고통을 쾌락으로 덮어 씌우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이런 호르몬이 어떤 게 있냐면 세로토닌, 옥시도신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옛날에 강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그런 어떤 고통이죠. 각성으로 피곤이 풀어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라는 쾌락으로 바꾸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게 카페인이죠, 카페인. 정신적으로 힘들 때, 나 계속 좀 괜찮아졌어. 하는 게 있어요. 담배 하나 딱 폈더니 괜찮아졌어. 니코틴이죠. 카페인, IN, 니코틴, IN. 어. 그리고 이게 마약으로 넘어갑니다. 몰핀, IN, 헤로인, IN, 코카인. 이게 다 인자 돌림이죠. 인자 돌림. 그게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도 인자 돌림이 있어요. 뭡니까? 네. 도파민, 세레토닌,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이 다 이런 각성 종류의 인인데요. 세로토닌, 뭔가 괴로운데 이게 세로토닌 나오면 행복감이 돼. 이것도 뭡니까? 뭔가 괴로운 감정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고통을 쾌락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옥시토신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성분들이 아이 출산할 때,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나게 막 죽을까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애를 놓습니다. 뭐가 나와요, 그때? 죽어서 그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그 고통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통을 중화시키는 걸 넘어가 가지고요. 출산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애를 놓는 과정이 너무 막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애 놓고 나면은 그 고통을 얘가 옥시토신이 덮어 씌워가지고요. 쾌락입니다. 마약 중독처럼 딱 돼갖고 애 하나 더 놓을까? 이 생각을 한대요. 이게 결국은 이게 꼭 뭐 마약이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번에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운동을 과하게 해서 활력이 넘친다라는 것도 결국은 보상 심리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요거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